네,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사무소 윤봉근 행정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설명은 예를 들게 종중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글도 종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뭐 종중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보통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는 종중에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아파트 자치회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등기용 등록번호를 통해서 종중당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일반 비영리 단체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공통의 금융자산 회비라든가 공통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도 하고요. 또는 관공서 같은 데서 거래를 할 때에도 관공서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계산서를 끊어주니까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한 자료로서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경비나 세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을 하고 있죠. 네, 좀 많이들 어려워하고 복잡해하는 케이스가 그 고유번호의 종류입니다. 그 비영리 단체가 여러 개 있고 법인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번호 중간 그 식별 번호라고 있는데요. 식별 번호가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발급 신청 절차보다는 이런 식별번호 차이점에서 먼저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자 번호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참고로 사업자 번호에는 뭐뭐뭐 다시 뭐뭐 다시 000.0 다섯 자리죠. 네. 사업자 번호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맨 앞째 사업자 번호는 지역인데 첫 사업자 등록을 최초 낼 때 지역만 하고요. 중간에 지역을 옮긴다고 해서 이 번호가 바뀌진 않습니다. 네. 지역에 대한 번호고, 요거는 이제 요 식별 번호인데요. 요게 아래처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일련 번호도 해도 되고 세무서에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기준인데요. 요거는 뭐 검증 번호로도 하고 신경 쓴 건 아니고요. 가운데 두 가지 번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뭐 다른 거는 뭐 과세 사업자, 일반 또는 간이 어떤 그 영리 사업을 하는 데는 다 이런 데로 가고요.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여기 비영리, 비사업자, 비영리 쪽하고 종교단체 뭐 이런 쪽이죠. 요것도 영리 사업은 하지만 면세가 되는 부가세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 제재는 대상은 요거 하고요. 80번, 89번하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여기도 전체적인 법인이고 여기 영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일반이죠. 법인은 간이가 없고요. 이것도 관심 별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요거 비영리 법인의 본점 및 지점과 관청 비영리 법인 요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굳이 나눈 이유는요. 개인 사업자라고 한 거는 여기서 뭐 영리 사업자는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단체거든요. 단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법상 소득세법이다 부가세 이런 세법 기준으로 볼 때는 개인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몇 번이냐에 따라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도 비영리 똑같이 비영리이고 단체이긴 하지만 여기는 법인으로 보겠다. 이렇게 기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종중을 할 때는 종중 같은 경우도 80을 할 수도 있고 82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법인처럼 세법상 법인처럼 취급을 받겠다라고 할 때 82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됩니다. 80은 개인으로 세법상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건 대표자 명칭으로 나오기도 하죠. 큰 틀을 해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전문가이신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종중이나 일반 임의단체 아파트 분야에 등은 아까 위에서 80번을 부여받으면
세법상에서는 단체이지만 개인으로 취급받는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2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원에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일반 임의단체로서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에서는 법인으로 취급받게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80과 82번의 차이를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9번 같은 경우도 조금 주의할 게, 요것도 교회나 뭐 이런 조그만 소형 교회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종교단체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는 82를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89를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뭐 89에서 82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교회에도 89번을 부여받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서류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여기 식별번호 80, 개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죠. 80이기 때문에 신청서의 양식도 특별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자 등록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개인 사용자용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법인 아닌 단체죠.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일반 보통의 영리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이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쓰는데요. 아까 80 단위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쓴다라는 걸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인적사항은 대표인데 여기는 단체명, 무슨 회, 뭐 종중 같으면 무슨 씨, 무슨 파, 종회 또는 종중, 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 휴대폰, 이런 거 다 넣으면 있으면 듣고 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업장 단체 소재지로서 주사무소 소재지, 이걸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자가면 자가, 임대차면 임대인, 여기 임대인, 임대차면 임차인, 임대차, 무상이면 무상, 뭐 임대계약 요걸 기재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래도 주업태가 비영리단체 종중, 여기서는 여기 업태에다가 비영리단체만 쓰고 주종목에다가 뭐 종중 아니면 친목회 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서 한 번에 여기처럼 몰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일은 보통 단체의 성립일, 이거 성립일은 창립총회를 한 날이라든가 창립총회 일자, 안 그러면 뭐 이 신청서를 내는 날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려보면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데를 쭉 쓴 건데요. 상호 단체명 기재, 사업장 소재 필수, 사업장 소재지는 단체의 주사무소 예하나 뭐 개인의 가정집도 상관없다. 건물주가 단체에 임대했다면 증명, 임대차 계약서, 또 무상 사용 승낙서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뒷장인데요. 아까 그 신청서 뒷장인데 여기는 신청인란에 쓰는 것과 만약에 제3자가 간다고 하면 제3자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리사업을 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비영리사업, 임의단체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일반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정관, 오타가 났네요. 정관, 규약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의 특수상, 단체라는 게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말한 대표자를 어떻게 선임했다 뭐 이런 내용이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 단체의 대표자는 총회를 했으면 총회 회의에서 선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임을 했다는 증명자료, 회의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증서를 발급을 받으면은요,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사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단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누구 무슨 단체가 등록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세무상
관리하기 위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대표자를 누가 선임했다, 네, 회칙, 규약 이런 걸 심사할 때 보통 법인 등기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때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특히나 이 고유번호증 중간 10.80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세무상의 주체와 권한이 다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회의록이라든가 총회 회의록이나 총회 규약이 단체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을 하지만 심사 자체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죠. 여기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까처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법인으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식이 약간 달라요. 신청서 양식이. 아까 개인으로 보는 거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걸 했지만 요거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개인으로 보는 거는 그냥 신청서죠. 고유번호 신청서. 근데 이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승인 신청서로 되어 있고요. 법인 여기서도 이뭐 단체라든가 뭐 여러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단체 재산 상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부동산, 국가증권, 뭐 그 밖에 재산 상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재산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기재할지를 세무사와 협의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 기준 적용을 받고 혹시라도 예전에 처음에는 80 개인 단위로 했다가 나중에 82 법인으로 보는 걸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당 단체 명의로 기존에 관리하던 뭐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은행 예적금 등이 있으면 전부 다 전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혹여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물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물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 선임인데요. 아까 저 개인으로 볼 때는 그냥 회의록이라는 거 이런 걸로만 체크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별도로 단체 대표자 선임 신고를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단체 명칭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선임한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변경은 뭐 나중에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그때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거고요.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표자에 대한 양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 선임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도 단체이므로 정관 등은 필수이다. 다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단체가 주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종중이 됐든 뭐가 됐든 주로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재산이 독립적으로 보존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혹여 여기서 영리가 발생한 수입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관에 특별히 중요한 게 정관 해칙 규약에다가 해당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단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정관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추가로 다른 하나 더 필요한 게 단체 명의의 인장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달리 단체의 직인이 필수입니다. 해당 직인을 사용했다는 사용신고를 다음과 같이 무슨 단체 명의 회에서 사용인장 아래 것을 사용권 신고합니다. 그러고 여기다 깔끔하게 도장을 날인하고 요 첨부 서류에 다 포함이 돼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업무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종중이 됐든 뭐가 됐든 단체의 성격이죠. 성격이고 정관, 규칙, 그 다음에 임원 명단, 임원의 종류 및 명단, 그 다음에 회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작성을 다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써드리고 단체 성격에 맞춰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들 첨부해서 세무사 대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오늘 최고 마지막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고유번호 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고유번호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요 가운데 식별 번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건 관계가 없겠죠. 이 부분은 네, 고유번호증은 이 중에서 80, 89 법인사업은 일반사업자 등록증이고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 국가 고유번호증은 아마 이렇게만 부여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사업자 등록증이 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요 80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체크돼야 될 거는 이걸로 처음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세무상 어떤 이유로 인해서 82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도 몇 번 도움을 드렸는데요. 주의할 건 80에서 82로 바꿀 필요가 생겨서 바꿀 때에는 기존의 부동산, 차량, 그 다음에 금융재산을 전부 명의로 바꿔야 되고 명의 바꾸는 과정에서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금융재산도 계좌를 해지했다가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을 거랍니다.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뭐 시간과 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대행을 맡기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 겁니다. 물론 회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부담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뭐 일반 작은 종중이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니까 고유번호증이 필요하신 분은 항상 직접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상담에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유번호 발급 신청, 절차, 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 보는 법 이런 걸 위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